전 26년 동안 엄마를 죽인 사람과 같은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 하루토는 엄마 닮았네 하고 웃을 때, 저도 웃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요. 오른손 검지를요, 계속 비비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버릇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떠올랐어요. 아, 이 손이다. 내가 2살 때 본 그 손이었어요. 장미향이 나던 그날의 손. 엄마 옆에 서 있던 그 여자의 손. 1999년 5월 23일 나고야시 나카구의 한 아파트에서 28세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당시 나고야 301호 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 미제 사건이 26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친구였고 자수를 통해 검거됐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의 아들이신 사토 하루토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 하루토입니다. 올해 28이고요. 현재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엔 2살이었어요. 2살. 기억이 거의 없는 나이죠.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저는 몇 가지 장면이 남아있어요. 정확히는 감각이 남아있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감각이요? 향기요. 장미향. 그리고 손가락을 비비는 모습.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평생 저를 따라다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루토 씨는 처음으로 26년간 간직해온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기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어떻게 26년 만에 진실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건은 1999년 5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경에 일어났어요. 나고야의 작은 아파트 3층 복도근 301호.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흉기는 부엌칼. 범인은 현장에 없었어요. 지문도 CCTV도 없던 시대였죠. 유일한 목격자는 2살배기 저였어요. 근데 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경찰은 몇 달 동안 수사했지만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어요. 사건은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묻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의 기억을 완전히 잊고 자랐어요.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의 뇌는요, 잊지 않더라고요. 단지 숨겨둘 뿐이에요. 제 무의식 깊은 곳에 그날의 장면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던 거죠. 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향수를 못 맡아요. 특히 꽃향기요. 장미, 제스민, 라벤더. 그런 향만 맡으면 숨이 막혀요. 어릴 땐 그냥 알레르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 꿈을 꿨어요. 거실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어요.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누워 있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엄마라는 걸 알아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어요. 그 여자는 손가락을 비비고 있어요. 천천히 오른손 검지를요. 손끝에 묻은 걸 닦아내듯이. 전 그 꿈을 꾸고 나면 항상 울면서 깼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요. 그 꿈은 계속 반복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2~3번씩. 그리고 꿈 끝에는 항상 향기가 났어요. 장미향. 진하고 달콤한 장미향이요. 아버지는요, 사건 이후로 301호를 절대 떠나지 않으셨어요. 26년 동안 같은 월세를 내시면서 그 방을 지키셨어요. 주방은 그날 이후로 아무도 안 썼어요. 싱크대 옆 타일에 작은 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였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어요. 왜 이사 안 가세요? 새 출발하셔야죠. 근데 아버지는 절대 안 움직이셨어요. 진실은 이 방 안에 있다.
그 말만 되풀이하셨죠.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미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범인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증거가 이 방에 있다고요. 아버지는 평생을 그 방에서 기다리셨어요. 범인이 밝혀지는 날을요. 야에코 이모는요,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혼자 키우기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반찬을 만들어주시고 제 숙제도 봐주셨어요. 저한테는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늘 웃으셨고 향수 향이 났어요. 장미향. 그 향이 싫었지만 이모한텐 말 안 했어요. 이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루토는 엄마 닮았네. 엄마도 이렇게 예뻤는데. 그러면서 손가락을 비비셨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모가 또 집에 오셨을 때였어요. 이모가 제 머리를 만지는데 갑자기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손이에요. 내가 꿈에서 본 그 손가락이에요. 오른손 검지를 비비는 그 손. 전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모의 손이 익숙하지? 왜 이 향이 무서운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그 꿈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 여자가 이모였다는 걸요. 전 결국 심리학과에 진학했어요. 사람들은 물었어요. 왜 심리학이야? 전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 마음이 궁금해서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내 기억이 진짜인지 알고 싶었어요. 유아기 기억, 억압된 기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업 시간마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23세 이전의 기억은 대부분 재구성된 것이다. 본인이 만든 이야기일 수 있다. 전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내가 본 게 진짜가 아니란 말인가? 그냥 내가 만들어낸 환상인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방 서랍을 뒤지다가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흰색 손수건. 모서리에 자수로 Y가 새겨져 있었어요. 야에코의 Y. 그 손수건에서 장미향이 났어요. 근데 그 사이로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피 냄새.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이건 기억이 아니에요. 이건 증거였어요. 그때부터 전 아버지 몰래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1999년 나고야 미제 살인 사건. 용의자 불명 수사 중단. 경찰 보고서도 찾았어요. 현장에서 B형 혈흔 검출. 피해자는 O형. 범인 추정. 그리고 야에코 이모의 혈액형을 알아냈어요. B형. 전 미칠 것 같았어요. 이모가 정말 범인이라면 왜 우리 집에 온 거죠? 왜 저를 돌봐준 거죠? 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거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던 2025년 10월 갑자기 뉴스가 떴어요. 26년 전 미제 살인 사건 69세 여성 자수로 재수사. DNA 일치 확인 살인 혐의 인정. 이름이 나왔어요. 야마다 야에코? 전 화면 앞에서 숨이 멎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슬펐어요. 내 기억이 진짜였다는 안도감보다 그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왜일까요? 26년 동안 그 사람은 저한테 엄마였으니까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족으로서 현장 검증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전 가겠다고 했어요. 그날 26년 만에 그 문을 다시 열었어요. 301호. 문 손잡이가 차갑더라고요.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물건들, 엄마의 사진, 그리고 야에코 이모가 서 계셨어요. 하얀 머리, 굽은 어깨, 수갑 찬 손. 그 손이요. 또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른손 검지를 천천히 비비고 계셨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모는 대답했어요. 친구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전 그 말에 심장이 멈췄어요. 이모는 계속 말했어요. 그날 우리 싸웠어요. 하루토 아빠를 두고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루토 엄마만 봤어요. 나는 그게 참을 수 없었어요. 이모가 울기 시작했어요.
칼을 들었을 때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루토가 방에서 나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아이가 날 봤어요. 그 작은 눈으로 날 똑바로 봤어요. 이모가 저를 봤어요. 하루토야, 나 기억하니? 그날 내가 너를 안았잖아. 너는 울지 않았어? 그냥 내 손을 봤어?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억해요. 이모 손가락이요. 계속 비비고 계셨잖아요. 이모가 손을 들어 보였어요. 이거 버릇이야. 긴장하면 자꾸 이렇게 돼. 그날도 너무 무서워서 멈출 수가 없었어. 그 순간 전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도 평생을 지옥에서 살았구나.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지 않았겠구나. 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그 방에서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찾았어요. 하루토에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아, 너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다. 그때가 오면 이걸 기억해라. 진실을 아는 건 복수가 아니다. 진실을 아는 건 용서의 시작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다. 누가 그랬는지. 근데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도 너무 외로웠으니까. 우리 모두 외로웠으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전 울었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셨던 거예요. 26년 동안 그 방을 지키셨던 건 진실을 잊지 않으면서도 용서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재판은 내년 봄에 열려요. 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에요. 사람들은 물어요. 범인을 용서할 거예요? 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전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혀 있지 않아요. 어제 처음으로 향수를 샀어요. 장미향이 아니에요. 시트러스 향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장미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이해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고 나면 조금씩 가벼워져요. 야에코 이모는 엄마를 죽였어요. 근데 동시에 저를 살렸어요. 평생 죄책감 속에 살면서도 저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완벽한 악도 완벽한 선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요, 정말 이 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리고 엄마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기억은 증오로 시작해서 이해로 끝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때로 용서보다 강합니다.